자, 봅시다. 자, 제목이 지구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인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지구환경이 변하고 있죠. 어떻게 변하고 있죠? 겁나 더워지고 있어요. 이거 네. 5글자로 뭐라 그래요? 지구온난화. 우리 그 텔레토비 4명 있죠?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 넷 중에서 누구만 지구에 왔다고요? 나나만 지구에 왔어요. 걔가 나나가 지구에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뽀가 왔어야 돼요. 뽀. 나왔어요. 자,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데 그게 왜 생기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기상이변이 막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딘가 막 엘니뇨가 발생했습니다 막 이런 말 나옵니다. 그럼 엘니뇨는 뭐야?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지구 열수지는 그림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구 열수지 바로 볼게요. 지구 열수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열수지.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봅시다. 이 그림이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와. 그대로. 완전 그대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합시다. 그럼 100의 에너지를 지구가 받겠죠? 받겠죠? 다 받을까요? 아니야. 30%는 튕겨냅니다. 반사시키거나 산란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럼 나머지 70이 지구에 흡수가 되겠죠? 지구가 70을 계속 흡수하면 지구는 뜨거워져서 불덩어리가 되겠죠. 그래서 흡수하지 않고 흡수했다가 다시 70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확인해볼까요? 여기다 70 보여요? 70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70을 흡수했다가 다시 재방출한다고 표현합니다. 70을 받은 만큼 70을 내보내죠. 그래서 지구의 평균적인 온도는 계속해서 뭐 해야 한다? 유지되어야 한다. 그것을 복사평형, 체크. 복사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구는 복사평형 상태에 있어.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고요. 지구에서 다시 우주로 내보낸 에너지를 뭐라고 해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복사 에너지가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복사평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야? 들어온 만큼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집 표면에 흡수되는 게 얼만큼인지, 대기에 흡수되는 게 얼만큼인지, 그죠? 요거 합치면 30이죠. 이건 튕겨나가는 거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합치면 얼마야? 정확히 70이죠? 이 구멍을 뻥 뚫어놓고 야 대기에 흡수되는 게 얼마?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70에서 나머지겠죠. 이런 것들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 좀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다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게 얼마다? 70이다 라는 정도만 일단 알고서 넘어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복사평형 상태. 이렇게 지구로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관계들을 열수지라고 불러줍니다. 열수지. 수립하는 에너지의 관계들을 열수지라고 불러주고, 열수지는 딱 맞아 떨어져야 한다라고 말해요. 들어온 만큼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열수지는 맞아 떨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아까 70이 들어오고 나가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표로서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 흡수량, 방출량에 대한 계산 문제는 우리가 시험 문제로 나오면 이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라고 알려줄 거예요. 지금은 평형이 딱 맞아야 되는 것만 알고서 넘어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용어를 구분해야 되는데, 온실효과라는 용어가 있고요. 지구 온난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좋은 거고요. 둘 중에 하나는 나쁜 거다. 좋은 건 누구게? 온실효과는 좋은 거예요. 근데 지구온난화는 나쁜 겁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는 게 온난화거든요. 근데 온실효과는 좋은 거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구가 온실처럼 보호되고 있다는 뜻이야. 누구에 의해서? 지구 대기에 의해서. 봐봐. 대기가 없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바로 튕겨나갑니다. 또는 흡수됐다가 바로 나가요.
흡수됐다 바로 나가니까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태양이 안 오는 경우에는요 엄청 추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달 같은 경우가 대기가 없잖아. 그래서 달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달은 낮에는 200도, 밤에는 영하 200도. 그죠? 이게 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달에는 생명체가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지구가 낮에 200도고 밤에 영하 200도를 상상해봐. 우리 살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다행히 지구에는 뭐가 있다? 대기가 있다. 이겁니다. 대기가 있어서 잘 봐. 있어서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튕겨 나가겠죠. 흡수했다가 나가는데 잘 봐. 대기에 의해서 다시 지구를 한번 더 달굽니다. 튕기고 있죠. 대기에 의해서 한 번 더 지구를 달구고 나갑니다. 지구를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거. 한 번 더 달구어서. 이해됩니까? 그래서 평균 온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또 어디는 굉장히 뜨거워. 어디는 되게 추워. 그럴 경우 어때요? 대기가 움직여. 대기가 움직여서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데를 채워주고 찬 공기 밀려오고 해서 막 맞춰줍니다. 대기가 에너지를 막 맞춰줘. 그런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가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을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실 효과. 그러면 온실 효과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그럼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건 누구다? 대기죠. 대기. 대기가 다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에 있는 특별한 기체들만 그 역할을 해요. 대기에 있는 그 기체를 뭐라고 한다? 그래서 맞아. 온실기체. 우리 온실기체를 좀 기억해야 돼. 온실기체 누구냐? 체크.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이들소, 오존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만한 건 이산화탄소하고 메테인하고 수증기입니다. 나머지는 사실 잘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수증기의 양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바닷물이 막 증발해서 수증기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근데 지금은 화석 연료를 겁나 떼서 뭐가 양이 증가하고 있어?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온실기체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가 막 많아지는 거 상상이 되죠. 그리고 가축을 막 사육하면 걔네들이 뒤로 앞으로 가스를 내보내는데 그 가스가 뭐야? 메탄가스입니다. 메테인 가스라고도 해요. 그게 막 늘어나도 온실기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온실효과가 점점점 심해지겠죠. 온실효과가 점점 심해져서 지구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현상을 뭐라고 하는 거다?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거예요. 온실기체가 너무 많아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오죠. 온실기체는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 필요하죠. 하지만 너무 많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만약에 대기가 없다면 체크할게요. 아까 전에 극단적으로 얘기했고요. 만약에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영하 18도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지금 대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 얼마다? 약 15도, 영상 15도 정도가 됩니다. 영상 15도에서 아까 했던 용어야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상 15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고요.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는 그래프가 왼쪽에 요딴 식으로 나와 있는 거야. 복사평형을 해서 쭉 같은 온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지구온난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체크! 온실기체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온실효과가 강화되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불러줍니다. 저 기본적인 온실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방금 봤던 온실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그림인데 지구의 인간의 활동으로 인간이 메탄가스 더 많이 올려보내고 이산화탄소 더 많이 올려보내서 더 많이 강화된 거야. 강화된 온실효과 모습입니다. 내려오는 게 이만큼밖에 없었는데 내려오는 게 얼마야? 이만큼 내려오고 있어. 보이나요? 다시 지구를 달구는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모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가 흡수하는 양도 많아지고, 그리고 대기가 지표로 재복사하는 에너지량도 많아진다. 지금 여기 튕겨내는 양이 좀 적어지는 거 보이나요? 이만큼 나가고 있는데 적어지고 있죠. 적어지고 있죠. 밖으로 나가는 양이 적어진다는 건 대기가 흡수를 더 많이 한다는 거야. 온실기체 때문에 태양복사 에너지가 대기에 흡수되는 양도 많아지고 다시 지표로 재방출되는 양도 많아진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평형이 깨진다. 복사평형이 깨져서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게 되겠죠.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게 될 겁니다. 또는 현재 복사평형이 좀 일시적으로 깨져버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구의 복사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지는 이유가 이 온실기체 때문에만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또 다른 예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체크하시죠. 지구의 복사평형이 또 일시적으로 깨지는 경우입니다. 바로 화산활동입니다. 화산활동이 너무 심하면 상상해야 돼. 화산재가 어마어마한 양의 화산재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화산재. 그럼 태양 에너지를 막겠죠. 태양 에너지가 오히려 못 들어오게 막겠죠. 못 들어오게 막아요. 태양 에너지가 못 들어온다는, 지구 내부로, 지구 안으로 못 들어온다는 건 체크. 반사율이 증가된다는 겁니다. 태양 에너지가 지구 표면에 못 들어온다는 건 다 화산재가 다 반사시켜 버리는 뜻인 거야. 그럼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복사평형이 더 낮은 온도에서 형성이 된다. 현재 평형이 깨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깨질 수 있구나. 온실기체 때문에 깨지는 경우는 더 이제 에너지가 많아져서 뜨거워지는 경우고, 화산재에 의한 경우는 오히려 에너지를 많이 못 받아서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이러면 이렇게 되겠네, 이러면 이렇게 되겠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원인 볼게요. 우리 알고 있어요.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인간의 활동입니다. 주로 인간활동, 산업혁명 이후에 뭘 사용했다? 화석연료 사용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화석연료 사용을 합니다. 그것만이 원인이냐? 아닙니다. 토지를 개발하고 무분별한 산림을 과잉방목,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좋아요. 세 개 합칠게요. 토지를 개발하고 무분별하게 산림을 벌목하고 과잉 방목을 하면 식물이 사라지는 거야. 산림을 나무를 자르다는 뜻이고요. 과잉 방목을 한다는 건 이거 가축들을 다 풀어 키워가지고 초원에 있는 모든 풀을 다 먹어치운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광합성할 수 있는 식물을 없애버리는 뜻입니다. 토지를 개발한다는 것도 숲을 밀어버리고 거기다 경작지를 만들고 막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다 뭐에 해당한다? 식물의 양을 줄여준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광합성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광합성이 뭐야? 이산화탄소를 자꾸 없애는 거잖아. 광합성이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포도당을 만드는 건데, 그런 나무들을 다 없애버리니까 이산화탄소를 쓰지 않겠지. 이산화탄소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더 지구온난화는 가속되겠죠.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가 방출됩니다. 알겠어. 근데 있는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것들이 바로 식물인데, 식물을 우리가 사람들이 없애버리고, 식물을 다 사라지게 만드니까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남아있게 되겠죠. 자, 빨간 그래프 뭡니까?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입니다. 1880년도, 선생님 태어났을 때죠. 1880년도부터 2000년까지, 그죠? 계속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아지니까 파란색 그래프 뭐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구의 평균 온도도 따라가고 있죠. 그죠?
평균 온도 읽을 때 380도로 읽으면 안 돼요. 왼쪽이 뭐야? 이산화탄소 농도를 말하는 거고 오른쪽이 온도입니다. 현재 지구의 온도가 14.5도, 아까 15도 정도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곧 18도, 20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큰일 났어요. 그죠? 메탄 얘기는 안 하고 있죠. 메탄가스 얘기는 안 하고 있고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건데 대책은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화석연료를 안 써야 되고요. 화석연료를 안 쓰려면 다른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되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더라도 조금만 사용해도 이만큼의 에너지를 낼 수 있으면 좋겠죠. 효율을 높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효율을 높이면 좀 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거야.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식물을 없애는 작업을 하면 안 되겠죠. 숲을 더 늘리고요. 그 다음에 기후협약 같은 국제 간의 협약을 통해서 숲을 살리고 습지를 살리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지구온난화 대책들을 나라 간에 세우고 있습니다. 뭐 지구온도 조금 올라가는 거 뭐 어떻다 그래요? 괜찮아요. 에어컨 있잖아요. 이러면 되는데. 되겠죠? 어떤 문제점이 있냐? 지구온난화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냐? 빙하가 녹습니다. 빙하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죠? 빙하 녹는 게 나랑 뭔 상관이야? 그죠? 잘 봐. 빙하가 녹으면 그 물이 돼서 어디로 흘러가요? 바다로 흘러가죠?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죠?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 공간이 줄어들어요. 점점 물에 잠기는 거야. 그죠? 해수면이 상승한다. 더 심한 건 뭔지 알아요? 물이 있어. 온도를 올려야 어떻게 될까요? 물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죠. 그래서 물이 부피가 늘어납니다. 지구의 70% 면적을 차지하는 게 바다거든? 근데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요. 바닷물의 온도도 1도 올라가겠죠. 열평형으로. 그죠? 그럼 이게 열팽창을 해서 해수면이 이만큼 올라가요.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가는 건 정말 세 발의 피만큼밖에 안 올라가.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다? 해수, 지구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 그 바닷물의 부피가 살짝 팽창하면 엄청나게 많은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게 여기서 나와 있어요. 해수의 열팽창. 해수가 열팽창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지구 온도 올라가면 해수가 열팽창해서 빙하가 녹지 않더라도 해수면 높이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빙하의 면적이 감소가 되고요. 사람이 살고 있는 육지 면적이 사라진다는 건 먼저 해안가 마을 먼저 사라지겠죠. 그래서 해안가 저지대가 먼저 침수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상이변이 벌어집니다. 세계 각지에서 태풍이 심해져. 우와, 엄청난 가뭄에 시달려. 네, 지구는 되게 특이한 게 한쪽이 너무 뜨거워. 반대쪽은요. 너무 추워집니다. 봐봐. 우리 지구온난화 그러면 지구가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나 보다 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어딘가가 엄청 뜨거워지면 어딘가는 상대적으로 엄청 추워집니다. 또 어딘가가 태풍이 엄청나고 비가 엄청 오면요. 어딘가는 비가 너무 안 오는 거야. 이런 모든 현상을 뭐라고 한마디로 부른다? 기상이변이 벌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홍수가 나면 반대쪽으로 가뭄이 옵니다. 어딘가가 사막화가 돼요. 대규모 태풍이 발생합니다.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상이변이라고 불러주고요. 이렇게 봐봐. 옛날에는 제주도에서만 감귤, 뭐죠? 우리나라 말로 감귤, 한라봉 같은 거, 귤 이런 것들을 제주도에서만 키웠었는데 지금 어때요? 더 위의 지역, 부산, 대구 이런 데서 귤을 키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따뜻한 기후가 제주도까지만 따뜻했는데 지금 어때요?
올라와서 더 위까지 올라와서 위쪽도 이제 제주도만큼 뜨거워진 거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식물의 서식지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열대지방에서만 살던 생물들이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막 살아요. 왜? 그만큼 우리나라도 뜨거워졌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걸 동식물의 서식지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동물들은 죽겠죠. 멸종합니다. 뜨거워진 거 못 견뎌 죽는단 말이야. 그걸 멸종하니까 생물 다양성이 감소가 되겠죠. 생물이 다양하지 못하고 죽게 멸종하게 되는 거야. 자, 물도 부족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다 이제 뭐 온난화 때문에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이겠죠. 해양산성화는 뭐냐면 봐봐, 생각해봐. 지구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겁나 많은 걸 상상하세요. 이산화탄소가 거기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에 녹아 들어간다? 바닷물 속에 녹아 들어가면 이산화탄소가 바닷물 속에 물 속에 녹아 들어가면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HCO3-라고 하는 탄산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봐요. 탄산. 탄산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가 뭐예요? 탄산음료. 탄산음료는 말 그대로 뭐? 산성입니다. 콜라, 사이다, 산성이야. 다시 말해서 지구의 대기권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바닷물 속에 녹아 들어가면 바다가 산성화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바다가 산성화되면 뭐가 나쁜데요? 혹시 알고 있나요? 콜라, 사이다에다가 이빨 뽑은 거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녹아버립니다. 어젯밤에 넣어놓은 이만한 1.5리터 콜라에다가 이빨 하나 넣었는데 사라진 거 없어졌어! 콜라 아깝다. 이만 콜라 한잔 할래? 네. 안 먹을 거죠, 그죠? 네. 중요한 건 그 이빨 성분이 뭐냐면 탄산칼슘이라는 성분이고요.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바닷속에 잘 들어 조개 껍데기, 산호, 딱딱한 부분 있잖아. 딱딱한 부분 그게 다 탄산칼슘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바다가 산성화돼 어떻게 돼요? 조개 껍데기가 다 녹아버리고 산호가 다 녹아버리니까 해양 생물이 죽는 거야. 모든 조개가 다 죽으면 조개를 먹고 살던 수달, 해달도 다 죽어요.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야. 해양이 산성화되면은 이렇게 해양 생태계가 무너집니다. 그 얘기하는 거야. 또 열대지방에서만 걸리던 열병, 열사병 또는 무슨 어떤 박테리아에 의한 병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온도가 우리나라도 높아지다 보니까 그 아프리카에서만 걸리던 그런 감염병이 우리나라에도 막 나타나고 그래요. 감염병도 발생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등등 이런 영향이 있어요.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면은 이런 나쁜 점들이 생겨납니다. 좋은 점은 하나도 없죠. 뭐가 좋아? 그죠?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좋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는 이런 대책을 세워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마저 쉬고 잠깐 개념 문제 풀고 갈게요. 하나, 둘, 셋. 자, 보세요. 대기대순환이야.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에 대기가 있잖아. 대기를 그려볼게. 대기는 왜 이렇게 여기 머물러 있는지 알아요?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거 조금 멋있다. 미안해요. 네. 대기는 가만히 머물러 있어요? 움직여요? 공기가 움직이는 걸 두 글자를 뭐라 그래요? 순환. 순환도 맞는 말이에요. 공기가 움직여. 이동. 쟤 때문에 공기가 움직이고 있어. 뭐가 분다 그래요? 공기. 바람이 분다라고 바람이 분다. 바로 대기가 순환한다라는 건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냐라는 거야. 혹시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무슨 풍지대? 온난. 편서풍지대. 들어본 적 있어요? 네. 편서풍지대. 왜 편서풍이 부는 지대라고 말하냐고요? 바람 방향이 맨날 바뀌는데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 원래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 존재한다는 거야. 자, 그걸 지금 더 공부를 먼저 할 겁니다. 이름하여 대기 대순환.
대기 대순환. 위도를 좀 설정해야 돼요. 여기가 위도 0도고요. 여기가 30도, 60도, 90도입니다. 60도, 30도. 남반구도 똑같겠죠. 남반구도 여기가 남이 30도, 60도, 90도가 있겠죠. 이렇게 있는 거야. 태양이 이렇게 비추면 어디가 제일 먼저 뜨거워져요? 0도가 제일 뜨겁죠. 0도가 가장 뜨겁습니다. 뜨거워진 0도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가장 뜨거우면 잘 봐. 뜨거워진 공기. 지표면이 뜨거워지면 공기도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진 공기는 어디로 갑니까? 위로. 위가 어디야? 이 저기요. 그림상으로는 90도 쪽. 아니죠. 이게 왜요? 위죠. 이게 위죠. 이게 위죠. 이게 위죠. 아, 예. 사람이 어떻게 서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어?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고,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 그치? 위로 가는 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올라간 공기를 상상해봐. 뜨거워서 막 올라간 공기 어디로 가요? 태양으로. 올라갔잖아요. 지구에 있는 공기 태양을 다 뺏기네? 죽겠네, 우리? 안녕, 빠이, 짜이지, 엠성. 곧 공기 없어져요. 아니야. 지구 중력 때문에 태양까지 못 가고 가다가 다시 잡혀서 돌아와요. 아, 네. 돌아옵니다. 잘 봐. 그래서 올라가던 이 공기는 어떻게 된다? 내려가. 다시 돌아요. 돕니다. 자, 돌아. 근데 지구는 자전하죠. 되게 중요합니다. 자전합니다. 자전하는 효과에 의해서 만약에 자전하지 않는다면 뜨거워서 돌다가 잘 봐. 뜨거워서 돌다가 언제 내려가요? 90도 극지방에서 차가워지면 내려가는 거 원래.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고 내려간 공기 다시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돌아서 다시 뜨거워지면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겠죠. 이때 이거를 순환세포가 한 개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4사분면 나눠가지고 이쪽에 하나만 돌고 있는 거야. 근데 지구는 뭐한다? 다시 말하자면 자전하죠. 자전하는 이 힘에 의해서 이거를 자전의 영향으로 생기는 힘 읽어봐. 전향력이라고 해요. 코리올리라는 학자가 발견한 효과라고 해서 이거를 코리올리 효과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건 북반구 같은 경우 우리 북반구 살고 있잖아. 다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내가 공을 어마무시한 속도로 던져. 너랑 나랑 거리가 한 600km 떨어져 있어. 서울, 부산이야. 쌤이 팔 힘이 너무 세가지고 부산까지 공을 던질 거야. 받아. 던지면 직선 던지면 오른쪽으로 휜다. 무조건. 그 얘기하는 거야.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오른쪽으로 휜다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 너한테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약간 왼쪽으로 던져야 너한테 맞는 거야. 북한의 김정은이 미사일을 쏠 겁니다. 서울을 향해 쏠 거예요. 어디를 쏴야 돼요? 서울에 약간 왼쪽으로 쏴야 서울 맞춤. 그럼 직선으로 하면 어디 맞추는 거? 직선으로 가면 이제 거기서 이천? 그러니까 북한 기준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쏘는데 이쪽도 이제 무조건 오른쪽이야. 북방구는 무조건 오른쪽이라서 쏘면은 오른쪽이 이렇게 이천? 중국으로 가죠. 아, 너무 그럼 난리 나겠죠. 세 개. 너 친구인 줄 알았더니 미사일 쏘고 과학 지식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과학 지식이 없으면 친구랑 싸울 수 있어요.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야, 중국하고 북한하고 친하잖아. 근데 나는 한국한테 쐈는데 오른쪽 넣어가지고 중국 막 베이징 맞추고 망하고 막 그래요. 큰일 나겠죠. 그래요. 과학을 공부해야 친구를 지킬 수 있다. 알겠죠? 뭔 소리야? 어쨌거나 코리올리 효과 때문에 잘 봐. 올라간 공기, 이제 봐봐. 노란색이 진짜 흐름이야. 올라간 공기가 이 코리올리 효과 때문에 일단은 내려가요. 30도에 내려갑니다. 휙 돌아버려. 자전 때문에. 내려간 공기는 지표면과 부딪혀서 양쪽으로 퍼지죠. 양쪽으로 퍼진 공기는 또 60도에서 올라갑니다. 올라간 공기도 양쪽으로 퍼집니다. 퍼서 일로 내려오게 되고요. 이렇게 가서 일로 내려와요. 양쪽으로 퍼지겠죠.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위에서부터 할게요.
하나, 둘, 세 개의 순환세포가 생긴다고 말해요. 자전 때문에 세 개로 바뀌는 거야. 우리나라는 여기에 존재하죠. 여기. 30도에서 요사 여기. 그죠? 38도 요쯤 존재하잖아. 요 영역에 존재하는 거란 말이야. 요 영역은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사람이 여기 있다면 아래에서 위로 부는 바람이 부는 거야. 그래서 자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바람이 분다고요. 맞나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바람 분다고. 보여요? 아, 오케이. 네. 그런데 코리올리아카 때문에 어디로 빈다고요? 오른쪽.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한다? 오른쪽. 오른쪽. 동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서 서풍이 서풍. 서쪽에서 불어오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니까 편서풍이라고 불러준다. 이 바람을 편서풍이 분다라고 말해요. 편서풍이 분다. 그럼 영도에서 3도 요 사이가 어때요? 위에서 아래로 불어요. 여기는 위에서 아래 이렇게 불어야 하는데 내려오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오른쪽으로. 내려오다가 이게 오른쪽이야. 왼쪽 아니에요? 아니. 바람의 입장에서 내려오다가 오른쪽이라니까. 아, 오케이. 그래서 이 바람, 노란색 바람 뭐야? 동풍이야, 서풍이야? 동풍이죠, 동풍. 그죠? 그래서 이거를 북쪽의 동쪽, 그래서 북반구에, 이게 북동 무역풍이야. 북동 무역이요? 무역풍. 왜 무역이에요? 무역에 활용했던 바람입니다. 옛날에 무역선들 막 인도에서 카레 향신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네 나라 날랐잖아요. 그때 이 무역풍이라는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름이 무역풍이야. 무역에 이용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래쪽은 남동 무역풍이에요. 남동 이렇게 이름 바람 이렇게 불어요. 뭐야?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부는 방향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두 가지야. 대기 대순환과 전향력 두 가지만 고려하면 바람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게 대기 대순환입니다. 네. 지금 다 못 외우더라도 이런 원리에 의해서 지구 전체에는 바람이 부는 방향이 정해져 있구나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 근데 갑자기 생긴 고기압 때문에 바람이 반대로 불기도 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기상이 막 갑자기 바뀐다고 말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은 존재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중이에요. 잠깐 체크할게요. 대기대순환, 그래서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봐봐. 위도, 0도, 90도 중에 어디가 에너지가 더 많이 가요? 0도. 에너지가 불균형하잖아. 그래서 위도별로 에너지가 불균형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지구의 자전에 의해 두 가지 영향이죠. 이 두 가지 영향에 의해서 지구 전체 규모의 순환도 체크, 세 개의 순환이 나타난다라고 돼 있어요. 책에는 그림이 전혀 없습니다. 세계의 순환이 뭐야? 노선, 버스 노선인가? 세계 순환하는 거? 이런 거 아니죠? 요 세 개, 하나, 둘, 세 개의 순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지역은 여기 말하는 거예요. 저희도 여기. 저희도 지역은 무슨 풍이 분다? 무역풍. 그죠? 우리나라 중위도 지역엔 뭐가 분다? 바로 편서풍이 분다. 고위도는 어때? 고위도는 위에서 아래로 바람 부는 거 보여요? 위에서 이렇게 불잖아. 이렇게 보여? 위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 부는 이렇게 부는 거야. 보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모식적으로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불어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오른쪽 방향으로 휘니까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풍? 동풍. 극지 얘도 동풍이잖아. 동이요? 동풍. 아. 귀를 네. 열어요. 네. 동풍. 근데 극지방에 부는 동풍이잖아. 그래서 극동풍이라고 불러. 극동 아니고요. 너 씨. 영상 찍는데 갑자기 그럴 거야. 영상 찍어요? 찍고 있잖아. 극동 얘기하고 지금. 아니 죄송합니다. 극동풍 아니고요. 극동풍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에 텍스트만 나와 있는데 그림으로 이렇게 이 그림을 좀 기억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재밌는 거 그래서 이걸 좀 잘라보면은 자 봐. 자, 실제로 부는 바람만 남겨놓고 지울게요. 지금 이렇게 바람 불겠죠? 바람 이렇게 부는 거야. 바람 부는 거야. 자, 내가 바닷물이야. 바닷물이야. 여기 있는 바닷물이야. 이 바닷물 어디로 흘러요? 아래. 아니 왼쪽 이렇게 되겠죠, 그죠? 가다가 육지랑 부딪혀. 잘 봐. 육지랑 부딪히면 육지를 따라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여기 바람 어떻게 불어요? 오른쪽으로 불죠. 그 이렇게 도는 거야. 그리고 이게 또 육지 부딪히면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북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바닷물이 돌아요. 그래서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바닷물이 돌아요. 그래서 보이나요? 그래서 왜 보이시나요? 모르신다고요? 그래서 북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물이 돌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물이 도는 거야. 무슨 방향과 일치하다? 바람이 부는 방향과 해수가 도는 방향이 어떠하다? 똑같다. 일치된다. 학교에서 이제 배울 때, 야, 이 해류의 이름은 북적도 해류야. 적도 기준으로 북쪽에 있잖아. 얘는 남적도 해류인데, 맞네요.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쿠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요 정도는 좀 외워야 돼? 라고 강의를 하시면 외우라고 한 것만 외워주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해수가 흐른다는 원리만 좀 알고 있으라고요. 바람이 왜 해류를 이렇게 도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용어적으로 외워야 될 것만 외워주면 되겠죠.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북동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남동무역풍, 여기도 편서풍이야. 극동풍이라 불러주죠. 똑같습니다. 자, 저 바람이 왜 저렇게 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바람이 불고 해류가 흐르면서 이 적도 지역에 집중되었던 에너지가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북쪽에 있던 차가운 거는 남쪽으로 오죠. 전체적으로 지구의 에너지 불균형을, 잘 들어, 에너지가 현재 불균형하잖아. 에너지가 불균형한 걸 해소시켜주는 게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누가? 바람과 해수입니다. 나중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걔가 누구냐? 센 성격 같은 거. 태풍. 태풍도 적도 지역에서 생성돼서 북반구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남반구 이렇게. 태풍도 이 에너지를 좀 순환시켜주는, 에너지를 이동시켜주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세 가지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체크할게요. 그래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준다.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엘니뇨랑 라니냐가 뭐냐? 우리 방금 배웠던 이 바람과 영향이 있는데 특히 북동 무역풍과 큰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극동 생각나세요? 자, 이게 어디냐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냐면은 인도네시아. 우리 여기 그림에서 볼게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랑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그림을 짜는 거야. 여기는 우리나라 아래쪽 인도네시아 쪽, 여기는 캘리포니아 쪽이니까 미국 쪽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아메리카 쪽이야. 북아메리카 쪽이고요. 여기는 인도네시아 쪽입니다. 인도는 항상 몇 시야? 4시야. 선생님 애가 몇 시야? 4시야. 맞아. 자, 사실 여기를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서 그림을 그린 게 뭐다? 밑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이다. 요 그림이다. 여기가 보여요? 여기가 북아메리카 보입니까?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 보입니까? 여기가 인도네시아 쪽입니다. 저기가 그거. 아까 네모칸 자른 게 여기라고요. 그렇게 생겼어. 근데 너무 생겼죠? 좁은 거 같아. 원래 더 넓지 않아? 좁게 그린 거야 일부러. 설명을 편하게. 오케이. 여기는 항상 무슨 바람이 분다고요? 체크. 근데 북동 무역풍. 극동 극동풍 아니고요.
북동 무역풍. 극동이야? 아 잠깐만 극동이 어디죠? 극동은 여기 극동이고 네. 극동은 여기고 북쪽동은 여기고. 오케이. 동 어? 아 오케이. 아 진짜 똥쟁이 그만해. 중요한 건 이 북동 무역풍은 동풍이니 서풍이니? 동풍입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니까. 즉 동쪽에서 잘 봐.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무역풍이에요. 보입니까? 제가 무역풍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면 밑에 있는 바닷물도 어때요? 동에서 서로 네. 흐르겠죠. 네. 근데 여기는 적도 지역이죠. 네. 적도 지역이니까 바닷물의 온도가 어때요? 따뜻해요. 따뜻합니다. 따뜻한 바닷물이 잘 들어. 따뜻한 바닷물이 왼쪽으로 막 가는 거야. 여기 있는 바닷물이 뻥 비어버리겠죠. 맞잖아. 바닷물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 바닷물을 채우기 위해서 심해 바닷물이 위로 올라옵니다. 잘 봐. 여기서 찬해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니까. 찬해수 올라오고 있잖아. 여기 비어버리는 바닷물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서 올라오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는 약간 서늘해지죠.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오니까 거의 그 지역은 적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서늘한 기후가 만들어지는 거야. 약간 뜨거운 바람이 왼쪽으로 다 몰려갔잖아, 일로. 봤어요? 뜨거운 바닷물이 다 인도네시아 쪽으로 몰려가면, 잘 들어? 뜨거운 바닷물 위에 있는 공기도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고, 따라와.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뭘 만들어? 뭉게 구름 만들고, 구름은 뭘 내려? 비.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겁니다. 우기가 많잖아. 우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야. 기본적으로 거기는 비가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야. 그래서 이쪽은 어때요? 이쪽은 비가 많이 오지 않겠죠. 그죠? 네. 뜨거운 바닷물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는 비가 잘 안 오는 건조한 기후가 되고, 여기는 습도가 높고 기후가 많은 우기가 되는 거야.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되는 거야. 네. 여기서 수십 년을 살아. 기후를 다 알죠? 우리 지역은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커피 농사를 지어야 돼. 우리 지역은 비가 많이 오니까 논농사 짓고 막 그런 거 해야 돼. 물 많은 거, 그죠? 이런 거 막 짓습니다. 이게 평상시의 모습이야. 그래서 그렇게 농사 짓고 살고 있는 거야.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바람아, 잠잠해져라. 누가 한 얘기예요? 몰라요? 누군데? 바람아, 잠잠해져라. 쌤. 내가? 아니에요.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아니었어. 그걸 알라는 게 아니라 엘니뇨라는 말이 스페인어로 남자아이가 온다라는 뜻이에요. 네? 엘니뇨. 리뇨. 엘니뇨. 남자아이가 온다는 뜻입니다. 네. 엘니뇨. 네. 스페인 어부야 내가. 네. 오늘은 물고기 겁나 안 잡히네. 바람이 안 불잖아. 예수님이 오셨나? 약간 이런 느낌이야. 네. 오늘 며칠인데?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 날. 태어나신 날. 태어난 날은 25일. 맞다. 무슨 말이냐면 유독 물고기가 안 잡히는 날, 왜 안 잡히나 봤더니 이 바로 무역풍이 약해진 거야. 오늘따라 무역풍이 약해지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바람아 잠잠해져라라고 기억하라고요. 누가? 예수님이. 엘니뇨입니다. 바람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뜨거운 바닷물이 왼쪽으로 못 가죠. 여기 머물겠네. 네. 여기 바닷물이 뜨거우니까 여기 공기가 뜨거워져서 여기 구름 생기죠. 여기 비가 오고. 네. 평상시에 건조하던 북아메리카가 비가 겁나 내리고, 평상시에 이 지역은 이 홍수, 비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홍수 피해를 입어요. 농사 망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야, 근데? 가끔 찾아와요. 갑자기요? 기후 이상, 기후 변화로 아까
기후 변화가 막 일어난다며. 기후 변화로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이 대기 대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이 지역이 망합니다. 농사 망하고 그죠? 또 아까 용승 차가운 바닷물이 막 올라오면은 즉 차가운 바닷물을 좋아하는 또 차가운 바닷물은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물고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물고기가 엄청 잘 잡혔단 말이야. 근데 오늘따라 물고기가 안 잡힌 이유가 뭐야? 용승이 안 일어나. 차가운 바닷물이 안 올라올 거 아니야? 그래서 물고기 안 잡힌 거야. 어업도 망해. 농사도 망해. 비도 겁나 와서 막 사람들 물난리나. 좋은 게 없죠. 이게 엘니뇨야. 반대쪽 가볼게요. 인도네시아. 여기 뜨거운 바닷물이 몰려갔어? 안 몰려갔어? 안 몰려갔죠? 비가 와. 비가 안 와. 반대가 돼. 농사 많아. 비가 안 와. 건조해. 가뭄. 물이 부족해. 그죠? 농사도 망하고, 그죠? 물이 부족하고. 비도 안 오고. 건조하고. 산불 나고 막 난리 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담배불 막 아무 데나 던져. 어차피 비 올 건데 뭐. 산불 나도 금방 꺼져. 인식이 없어. 막 던져. 산불 막 장난 아니야. 엄청 나는데 비도 안 와. 문화. 그런 문제점. 산불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산불 나고 막 불 엄청 나고. 엘니뇨가 이런 거예요. 이해죠? 원리가 뭔지 알겠죠? 라니냐는 또 반대입니다. 라니냐는 엘니뇨가 남자아이가 온다라는 뜻이에요. 라니냐 여자아이가 온다. 아주 엄청나게 센 여자아이가 이번에 없네요. 나는데? 그래. 아무튼 엄청나게 센 여자아이가 바람이 더 세게 불게 만들어. 으아! 바람이 엄청 세게 불게 만들어. 세게 불게. 보여? 무역풍이 강화되는 게 라니냐. 그럼 강화되면 어떻게 됐어요? 바닷물이 엄청 뜨거운 바닷물 다 왼쪽으로 쏠려가니까 평상시보다 더 많은 비가 막 내리겠죠. 야, 우리가 올해 뭐 역대급 비가 막 내려 인도네시아에 홍수가 나겠죠. 반대쪽은 그에 대응해서 역대급 가뭄이 찾아. 가뭄. 역대급 가뭄. 둘 다 안 좋네. 용승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겠죠.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은 차가운 수가 올라오겠죠. 너무 추워. 이거 4도씨인 거 알아요? 심해 바닷물 4도잖아. 네. 4도짜리 물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니까 여기가 4도가 돼. 적도인데 해안가 마을이 4도야. 평균 기온이 15도잖아. 여기 4도라니까 냉장고 온도야. 농작물이 다 얼어버립니다. 냉장고에 들어간 거야. 농작물이 다 커야 되는데 잘 안 자라. 안 자라겠지. 농사도 막. 이걸 냉해 피해를 입는다고 말합니다. 냉해 피해. 너무 차가워서 피해 입는다고 말해요. 이걸 갖다가 이제 라니냐라고 불렀습니다. 자, 무역풍이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약해지면 뭐라고요? 말해. 엘니뇨. 너무 강해지면요. 라니냐. 나머지는 우리가 이러면 이렇게 되겠네. 이러면 이렇게 되겠네라고 예상하고 상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생님이 말하는 걸 보고서 읽어봐주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다음 엘니뇨의 영향 그래서 기상이변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니뇨는 왼쪽으로 바람이 안 부는 거니까 어디에 산불이 난다? 호주 지역. 여기 왼쪽 여기 호주야? 호주? 인도네시아 밑에 호주야? 호주 지역에 산불이 난다. 비가 안 오니까 산불 난다. 남미 지역에는 오히려 홍수가 난다. 막 나와있죠. 오른쪽은 홍수가 나고 왼쪽은 산불 나고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겠어. 그죠? 왜 그런지 알겠어요. 자, 사막화 얘기하면 거의 끝나네요. 잘 봐. 아까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면서 구름 만들죠? 네. 여기 봐. 다시 들어와봐.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는 곳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디입니까? 2번. 내려오고 있잖아요. 3번. 3번. 여기죠. 저기요. 위도 60도, 위도 0도입니다. 위도 60도와 위도 0도가 상승 기류야. 예. 그래서 위도 0도가 적도죠. 그래서 적도 지역이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거야. 60도는요? 60도 어디야? 몰라요. 손흥민.
영국, 런던 이쪽이 우중충한 기후가 많은 이유가 맞네. 바로 저것 때문이야. 근데 이제 미국이야. 항상 구름이 많아. 소나무이 근데 거기 있는 거 LA 알아? 갔잖아요. LA 갔죠. 항상 구름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런던 그러면 옛날에 스모그 기억나? 스모그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스모그. 이것과 관련돼 있어. 중요한 건 여기 약간 우중충한 기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안개 피가 좀. 안개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스모크. 자 반대로 하강기류는 어때? 하강기류 있던 구름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강기류가 여기입니다. 몇 도? 30도. 우리나라. 있던 구름도 사라지면요 비가 와. 안 와요. 그래서 30도 부근에 사막이 몰려 있어. 저희 사과먹어. 확인해볼까요? 우리나라는 30도 좀 높잖아. 그래서 이 30도 지도야. 사막, 30도째는 지역에 사막이 이렇게 몰려 있어. 남이 30도 마찬가지. 남이 30도 사막이 몰려있죠. 왜 30도 부근에 사막이 이렇게 많은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하강기류 때문에 대기 대순환에 의한 하강기류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가 안 오는 지역이 형성되는 거야. 몰랐죠. 그냥 어느 지역에 풀이 없어서 사막이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네, 이게 대기 대순환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중이에요. 근데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요 사막화도 더 심해집니다. 사막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사막이 늘어나면 반대로 산림의 면적은 더 줄어들겠죠. 지구온난화가 더욱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사막화 현상이 그래서 되게 심각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체크할게요. 어디에 사막이 많다? 체크. 위도 30도. 우리나라. 위도 30도. 우리나라 부근. 우리나라는 30도보다 약간 위에 있습니다. 30도 쪽에 많다. 우리는 진짜 잘. 그것 때문에 사막화가 발생이 되고요. 사막화는 대기 대순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과잉 경작, 과잉 방목, 무분별한 산림 벌채, 초지 훼손, 부실한 수확 관리 등으로 사막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한 피해는요. 사막이 많아지면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주지가 상대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사막이 넓어지면 생물이 살 서식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되고요. 생물 다양성 감소가 될 겁니다. 물이 부족해지겠죠. 그다음에 농업 생산량 감소, 식량 부족, 식물이 없어지니까 토양이 침식이 더 많아집니다. 무슨 말이야? 나무가 심겨져 있는 산은 비가 오더라도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이 흙을 붙잡고 있거든요. 근데 민둥산, 나무가 안 심겨져 있는 산은요, 비가 막 오면 무너져 내립니다. 이걸 이제 토양의 산사태. 침식, 산사태입니다. 산사태는 그래서 나무가 심겨져 있지 않은 산에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막이 넓어지면, 특히 중국의 사막이 넓어지면요, 우리나라로 황사가 더 많이 오겠죠. 황사 피해가 더 심해지겠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인공위성으로 감시하지. 사막이 넓어지고 있는지 좁아지고 있는지 감시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황사가 언제 올지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가축을 너무 방목하지 말자. 그리고 산림을 벌채하지 말자. 인공적으로 숲의 면적을 늘리자. 사막화 관련 국제 협약을 체결해서 협약을 해서 사막이 더 이상 넓어지지 않도록 같이 노력하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내용들이죠.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미래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예상 가능하죠, 미래. 좋아질까, 나빠질까? 좋다. 나빠져요. 나빠집니다. 만약에 노력을 안 한다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빨간색으로 그래프를 했습니다. 노력 안 하게 됩니다. 지구의 기온이 변화량이 4도 이상 올라갈 거예요. 19도 되겠네요. 그죠? 근데 만약 노력한다면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미래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노력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00년에는 그래서 4도 정도 더 높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00년이면 나 죽었겠다. 살 수 있어. 우리 다 없겠다. 자, 이거는 예측이 된다. 이렇게 지금 노력해야 된다라는 경각심을 좀 심어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거 보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절한 냉난방 준수하기 등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말하고 있고요. 기후변화를 적응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 뭐 이거는 이제 기후가 변화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게끔 노력하자는 건데 기상재해 예방 시설을 마련한다. 그 다음에 도시 농업 활성화 등 식량 대책을 마련한다. 도시에서도 농업을 할 수 있게끔 식량 대책을 마련한다. 식량이 부족해질 거 아닙니까? 그늘막을 설치한다. 도심 속에 습지 공원을 확대한다 등등 우리가 지금 이제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든 대체를 하자라는 측면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아까 엘니뇨, 라니냐 부분만 빠르게 좀 읽고요. 자, 여기 마지막 파트 파리 기후 변화 협약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풀어볼게요. 리딩 먼저 할게요. 읽어보고서